방금 이제 관우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요 부분이 기억이 난다 안 난다는 앞에 있는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 게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정식 3차 방정식하고 4차 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아이디어를 이용한다? 인수 분해의 아이디어를 이용한다. 자, 요게 가장 핵심인 거야. 자, 이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 건데 지금 나와 있는 요런 형태 4차항, 2차항, 상수항만 있는 이런 4차식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 4차식을 땡 2차식, 복 2차식 이라고 불렀어. 딱 떠올랐어 그냥 복. 이렇게 홀수차항이 없는 이런 식을 복 2차식이라고 불렀어요. 복 2차식. 그래서 이 식의 정식 명칭은 복 2차 방정식이야. 복 2차 방정식. 자, 그러면 복 2차 식에서의 인수분해를 할 때 첫 번째는 일단 차수를 홀수차항이 없으니까 줄였지. 자, 그래서 스몰 x 제곱이라고 하는 애를 라지 x로 치환을 하고, 그러면 스몰 x 4제곱은 뭐가 되겠어? 라지 x의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차수를 절반으로 줄인다. 자, 요게 첫 번째 할 일인 거야. 차수를 절반으로 줄인다. 자, 차수를 절반으로 줄여서 식을 쓰고 나면, 자, 1번의 식은, 자,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 되고요. 자, 2번의 식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 돼요. 그래서 치환을 하고 나면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으로 나눠지는 거야. 지금 라지 x에 대한 2차식 인수분해 된다 보여? 안 된다도 보여? 자, 그러면 되는 건 그대로 그냥 진행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4 곱하기 플러스 1. 자, 그 다음 뭐 한다? 원래대로 돌려놓는다. 자, 그러면 스몰 x 제곱을 갖다가 넣고 뭐 인수분해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근은 다 나온 거야. 얘가 0 또는 얘가 0으로 해를 뽑아주면 돼요. 자, 그러면 x 제곱이 4니까 x는 풀마 2. 풀마 팔아먹으면 안 돼. 자, 그러면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풀마 2. 자, 이렇게 해서 실근 2개, 허근 2개로 해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난이도는 이 보기차식의 인수분해에서도 중요했던 건 누구냐면 얘였어. 얘가 누구니? 인수분해 안 되는 애. 안 되는 애가 있었어. 인수분해 안 되는 애는 뭘 이용했다? 완전 제곱을 만들어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형태로 가는 게 연결고리야. 그러면 완전 제곱을 만들어야 되는데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었다. x제곱에 몇 x 더하기 1이냐. 요 2차항과 상수항을 가지고 완전 제곱이 되려면 여기가 몇 x가 가능하다? 2x와 2x만 가능해? 마이너스 2x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항상 완전 제곱이 될 때는 1차항이. 자, 그러면 원래는 x니까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의 선택을 했다면 원래식이랑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x를 붙여야 원래식이랑 같은 거고. 자, 밑에 있는 식은 원래랑 같으려면 어떻게 바꿔? 플러스 3x를 해야 같다. 자, 두 가지의 선택지. 뭔지 알겠니? 자, 그럼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한다? 마이너스가 있는 애를 선택해야 걔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꼴이 된다. 플러스를 선택하면 제곱 플러스 제곱의 꼴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뒤에 있는 x가 뭐니까. 이게 스몰 x의 제곱이잖아. 자, 그래서 마이너스인 요 위에 있는 이 선택을 해서 앞에 있는 세 개 항이 라지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고 뒤에 있는 게 요 형태를 만들면 자,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자, 라지 x 대신 뭐라고 쓰면 돼? 스몰 x 제곱. 자, 그러면 이렇게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형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인수분해는 합차. 자, 두 개의 식을 각각 더한 것과 뺀 값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마무리되는 그 식이었어. 보기차 방정식의 핵심은 얘입니다. 얘. 보기차 방정식의 핵심은 자, 제곱 마이너스 제곱을 만든다.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제곱 마이너스 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요 1차항인 x를 몇 x로 만들어야 뒤에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는가의 그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찾는다. 그리고 나면 걔가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되겠니? 자, 그럼 관이가 마지막에 근은 어떻게 뽑아주면 돼? 얘가 0 또는 얘가 0이니까 근의 공식으로 뽑아주는 거예요, 저는. 자, 그럼 여기서도 허근, 여기서도 허근. 두 개, 총 4개의 허근이 나오는 그런 식인 거예요. 4차 방정식은 실근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차와 4차는 3차 방정식은 실근은 무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실근이 무조건 있어. 나중에 이제 그래프의 특징 때문에 나오는 그런 특징인데 우리가 2차에서는 그런 거야. 그것만 우리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가면 각 다항 함수의 모습을 대략적으로 먼저 소개를 해줄게. 1차 함수다라고 하는 애는 최고 차항이 양수인 거 기준으로 이렇게 쭉 한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거야. 당연히 음수일 때는 내려가는 거야. 최고 차항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이제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2차 함수인 경우에는 최고 차항이 양수면 어디로 되어 있어? 아래로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서 끝나지. 자, 그러니까 최고 차항이 양수면 다 올라가면서 끝나. 그래프의 모양이. 음수면 내려가면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1차는 안 꺾여, 2차는 한 번 꺾여. 그럼 3차는 어떻게 생겼을까? 얘가 최고 차항이 양수면 끝에 올라가야 되니까 얘가 밑에서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의 모양이야. 얘는 이렇게 되는 모양이 되는 거야. 최고 차항이 양수면 위로 끝나고 음수면 아래로 끝나. 4차면 한 번 더 꺾이는 거야. 4차면. 그럼 양수면 위로 끝나야 되니까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오른쪽부터 그려도 상관없어요. 위로 끝나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아래에서 끝나야 되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형태가 4차 함수의 기본 형태인 거예요. 물론 모든 3차 함수, 4차 함수가 이렇게 생기진 않았는데 자 그래프의 특징이 자, 그래서 이렇게 홀수차 함수들은 시작이 저 아래에서 시작하면 저 위로 끝나. 짝수차 애들은 시작하는 거랑 끝나는 데가 같아. 시작과 끝이 같아. 이 말은 짝수차 함수들은 x축과 안 만날 수도 있다. 안 만날 수도 있어. 짝수차 함수는 x축과 안 만날 수도 있어. 어딘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거야. 근데 홀수차 함수들은 어딘가에 x축과 안 만날 수가 없어. 무조건 만나는 거야. 홀수차는. 그래서 x축과 만나는 점이 실근이란 말이야. 실근. 우리가 말하는 근. x축이 만나는 게. 그래서 2차 함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올 때가 있고 이렇게 중근이 나올 때가 있고 접할 때. 그 다음 근이 없을 때가 있다. 3차 함수는 이렇게 되면 얘만 만나면 근이 하나. 이렇게 갖고 얘랑 접하면 중근이랑 근 하나. 이렇게 하면 서로 다른 세 실근. 자 여기서도 이렇게 접하면 중근이랑 근 하나. 자 여기 하면 허근득이랑 근 하나. 이런 근의 종류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프의 모양을 익히긴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그냥 처음에 아까 그 얘기 나왔을 때 2차 함수하고 4차 함수는 실근이 없을 수도 있다. 실근이 없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3차 함수 이상의 우리가 고차 함수 방정식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고차에서는 실근과 허근에 대한 분류를 할 준비를 해야 돼요. 실근도 있고 허근도 있고 문제를 다 내고 실근의 총합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다 실근이야. 그럼 다 더해주는 거고 실근이 두 개만 있어. 그럼 걔만 더해주는 거고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있다. 그 얘기하려고 지금 살짝 좀 미리 앞으로 할 내용들을 확장해봤다 왔어요. 자, 보기차 방정식 다시 한번 보시고 자, 내 눈에는 얘가 지금 뭐가 보여요, 이게? x제곱 빼기 3x 빼기 4는 0으로 바꾸고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할만한 거구나. 자, 얘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으로 바꿨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구나. 그럼 뭘 해야 된다? 완전 제곱을 유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럼 완전 제곱을 유도하는 것 중에 두 개가 있는데 자, 여기를 플러스 2x로 만들면 뒤에 마이너스 x가 돼서 얘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식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가 기본 보기차식의 접근이에요. 자, 인수분해 되나 안 되나를 살펴봅시다. 자, 1번 x제곱 빼기 x 마이너스 72. 오케이? 인수분해 되지요? 끝. 2x제곱 빼기 x 빼기 1은 0. 인수분해 되나요? 되죠? 문제 없는겨. 자, x제곱 빼기 6x 더하기 1은 0. 인수분해 안 되죠. 그럼 어떡하라고? 자, x제곱에 빼기 몇 x? 2x짜리가 있고 플러스 2x짜리가 있고 자, 그러면 여기를 마저 쓰면 뭘 써야 돼? 마이너스
4x. 여기는 마이너스 8x. 얘도 틀린 건 아니야.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2루트 2의 제곱을 만들어버리지.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좋은 거야? 2x의 제곱이 위에 게 좋은 거야. 그걸로 선택. 풀려? 너 이 잠뽀야, 너? 집에서 잠도 많이 주무시는 거 확인했는데? 아니야. 집에서도 많이 자는 건 밖에서 쌩쌩해야지. 자, 2번. x제곱 플러스 16. 자, 당연히 인수분해 안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 자, 상수항 16이니까 몇몇 플러스 4와 마이너스 4가 있다. 아니, 4가 아니구나. 4가 아니고 몇이냐? 8이지, 8. 16이니까 플러스 8x 마이너스 8x. 자, 그럼 여기 마이너스 8x, 여기 플러스 8x. 자, 그러면 요 녀석으로 해야 되겠죠. 되겠어요? 어쩔 수 없는 선택지가 이제 2루트 2x의 제곱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위에서는 밑에 거보다 위에 게 선택지가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는 똑같아요. 자, 4번. 자, 지금까지 이제 3차, 4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공부한 거야. 자, 이제 응용 들어갑니다. 응용. 자,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3차 방정식 안에는 또 2차가 있고 1차가 있다 그랬으니까 기본 방정식에 가지고 있는 구조적 특징은 당연히 똑같은 거야.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까지 읽으면 무슨 생각나지? 근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대입하면 성립하는구나. 이게 1순위야, 1순위. 방정식에서 근 얘기가 나오면.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 거로 예상되니? A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끝난 거야. A를 구할 수 있다. 뭐가 끝난 거야? A를 구할 수 있으면 식이 다 나왔잖아. 그럼 식을 다 알면 인수분해도 할 수 있고 근을 다 구할 수 있겠지. 끝난 게임이다. 그럴 거 넘어가는 거예요. 자, 문제 풀이 판단 뭔지 얘기하는 거 이해되죠?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두 근의 곱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자, 일단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 자, 이렇게 해서 A가 2예요. 자, 그럼 A가 2니까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 자, 나머지 근을 찾으려면 인수분해 해야 되니까 바로 조립제법으로 왔어요. 자, 그러면 요게 몫인 2차식인 거고 그 2차식의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인 거야. 역시 인수분해가 안 되지요. 실근입니까? 허근입니까? b제곱 마이너스 4x 하면 음수니까 허근인 것도 보여야 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건 나머지 근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나머지 두 근의 곱을 구하래잖아. 응? 나머지 두 근은 여기서 나오는 근인데 곱을 구하래잖아. 그럼 얼마야? 왜 안 나오는 게? 나머지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근과 계세의 관계로 2차를 노는 거라니까 2차. 두 근의 합 얼마? 마이너스 A 답을 해야지 얼마인지.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얼마야? 3 두 근의 곱은 a분의 c 6이야. 그러니까 두 근의 합과 곱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내용이지.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서의 두 근의 합과 곱이 이렇게 계속 쓰이는 거야. 읽어졌어? 나머지 두 근이 뭘 얘기한 거냐. 그래서 3차 안에 2차가 있어요. 이런 뜻인 거야.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 자, 4차 방정식의 두 근이 1과 마이너스 1일 때 나머지 두 근의 합을 구하세요. 자, 방금 전과 뉘앙스가 거의 같아. 그런데 지금 미정계수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어. 힌트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어. 바로 A, B 구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잠깐. 자, A, B를 구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자, A, B를 구하는 방법 잘 봐. 첫 번째. 빨간색 싫은데? A, B를 구하는 방법.
너희들 머릿속에 1순위가 뭔지 모르겠으나 선생님 예상으로 드는 1순위는 x에 1을 대입하고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여 연립하여 푼다. 이거 떠올랐어? 자, 그러면 x에 1 대입합니다. 1 빼기 2 더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0. a 더하기 b는 0. 마이너스 1 대입 1 더하기 2 더하기 1 빼기 a 더하기 b는 0.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4. 자, 그러면 둘 더해서 2b는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2. a는 2입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자, 다른 방법도 뭐가 있을까요? 떠올려. 1번만 알고 넘어가면 안 돼. 자, A를 구하는 다른 방법. 인수분해 이용. 힌트. 인수분해 이용. 곱한다. 그렇지. 자, 이 4차 방정식의 두근이 1과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를 인수분해 했다면 어떤 2차식과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됐겠지. 그 말은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애로 이 4차식이 뭐한다? 나누어 떨어진다. 그럼 직접 나눌 셈인 거야. 이게 두 번째 방법이야. 자, 하나 더. 떠올려. 어떻게 하면 또 구할 수 있을까요? 떠올라서 선생님 쳐다본다. 안 떠올라서 피하는구나. 조립제법. TPP를 썼군요. 머릿속으로 떠올려. 지금 방금 2번에 또 다른 내용인 거야. 이 4차식이 이 2차식으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1차식으로 각각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지. 그지? 자, 그러니까 주어진 4차식을 조립제법을 써서 4창, 2창, 4창, 3창, 2창, 1창, 상수항이 있는데. 자, 둘 중에 아무나 먼저 해. 자, 1, 1, 1, 1. 나머지 0일 거다. 자, 다시. 누구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하면 0일 거다. 자, 이렇게 해서 A, B를 찾는 방법이 있는 거야. 이해되겠니? 적절하게 쓰라고 지금 다 알려주는 건데, 자, 2번은 앞에서 우리가 다시 나눗셈 단원에서 나누어 떨어집니다. 직접 나눗셈이라고 하는 최후의 보루를 알고 있어야 돼. 식을 다루는 스킬 중에 직접 나눠서 떨어집니다. 특히 1학년 시험에서는 얘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2학년부터는 직접 나눗셈을 거의 안 해. 2학년부터 하는 내용들은 뭐 여기 지금 1번과 3번으로 충분히 우리가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1, 3번으로 주로 접근을 하게 만드는데, 방정식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대입하는 게 좀 나오는데, 인수분해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게 1학년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요 내용으로 풀어야 되는 게 종종 있어. 예를 들면 누구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얼마야? 그럼 나머지를 빼고 나면 나눠 떨어지는 이런 형태들을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추천하는 내용은 요 놈입니다. 요 놈. 3번의 스킬을 잘 쓸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수분해입니다라고 하면서 새롭게 배운 거, 나머지 나눗셈을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배운 게 조립제법이잖아요. 조립제법은 여러분들이 나누기 방법에서 굉장히 잘 익히고 있어야 될 스킬이에요. 그런데 1번과 3번을 어떤 상황에서 쓰는 게 좋은지가 있어. 지금 보면 미정계수가 1차항하고 상수항, 즉 전체 다항식의 내림차수에서 뒤쪽으로 몰려있지. 뒤쪽으로 몰려있으니까 이 조립제법을 썼는데 그 미정계수들이 뒤에만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바꾼다. x4, ax 3승, b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는 0이라고 하는 애가 다음으로 나눠 떨어진다. 만약에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자, 그러면 3번의 식으로 접근해 볼게요. 4창, 3창, 2창, 1창, 상수항. 자, 그러면 1, a 더하기 1, a 더하기 1, a 더하기 b 더하기 1, a 더하기 b 더하기 1, a 더하기 b 빼기 1, a 더하기 b 더하기 빼기 1, a 더하기 b 더하기 1는 0. 어때? 써먹기가 귀찮지. 방법은 당연히 같은 건데. 그러고 나서 여기에 또 들어가는 거.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자, a, 마이너스 a, b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b 빼기 1. 이렇게 해서 a는 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정계수가 앞쪽에 있으면 걔네들이 계속 따라갈 거기 때문에 1번 풀이의 접근이 훨씬 편한 거야. 대입해서 0입니다. 식을 만들어 놓는 게 편한 거야. 지금 선생님 말하는 거 이해됩니까? 구별해서 두 가지를 써라 이런 뜻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쌤이랑 공부하는 동안 익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느끼셔야 돼요. 왜 다양한 풀이를 알고 있어야 하는가? 수학에서. 다양한 풀이를 알고 있으면 첫 번째는 이제 문제가 원하는 풀이의 접근이 지금처럼 아주 쉽고 최적화된 걸 빠르게 선택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똑같은 문제지만 1번으로는 풀 수 있고 3번으로는 풀 수 없는 이런 것들의 출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나는 그 문제를 풀 수 있었는데 다르게 설명하는 방법에서 접근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제 접근을 할 때 다양한 고민과 방법들을 알고 있는 게 좋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재에는 몇 개의 풀이가 나왔니 지금? 두 가지 풀인데 직접 나눴으면 안 나왔어? 아, 얘 조립제법 원원했구나. 그러니까 이 우리 교재에도 뭐 너희들 문제집도 마찬가지고 다른 풀이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런 것은 내가 푼 방법이 뭔가 보고 무시하지 말고 그 다른 풀이까지 꼭 무기로 가져가셔야 돼. 가위바위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주먹과 가위밖에 못 내. 그러면 안 되잖아. 도자기를 낼 줄 알아야지 같이. 제일 멍청한 게 뭐야? 바람빼기 할 때. 똑같은 거 내는 애들이 있잖아. 이길 수가 없잖아. 똑같은 거 어떻게 내면 최대한 비기는 거지. 여러 가지의 무기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하셔라.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나머지 두 근의 합을 구하세요. 하다가 결론이 안 났네요. 자, 더 진행해 봅시다. 4차항, 3차항, 1차항. 자, 그러면 나머지 두 근이 역시 어디서 드러나냐. 자, 나머지 두 근의 존재는 얘를 연달아 나눗셈을 하면 말이야. 어이? 아까랑 다른 거 나왔는데? 어디 틀렸니? 아, 처음부터 틀렸구나, 이거. 흥분해서 떠들다가. 나머지 두 근의 존재는 A, B 값과 상관없이 나와요. 나머지 두 근의 존재. 그러면 이게 나머지 두 근을 가지고 있는 2차식이니까 최종 질문. 나머지 두 근의 합은 얼마입니까? 2예요 하고 끝나는 거야. 이해되겠니? 여기에 숨어있는 스킬이 하나 더 있는데 우리가 이제 뒤에 단원에 가다 보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하는 걸 다룰 거거든.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했잖아. 이렇게 써먹잖아.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n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다 똑같아. 합에 관한 한 똑같거든. 그래서 우리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모든 근의 합이 실근이든 허근이든 상관없이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b지. 얘가 3차 방정식이 되면 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b야. 4차 방정식이 돼서도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야. 모든 근의 합이 얼마게? 2야. 모든 근의 합이 2야. 모든 근의 합이 근이 몇 개인데? 4개야. 실근이 더군데 4개. 그런데 두 근의 합이 여기 나왔네. 두 근이 더한 게 얼마야? 0이야. 그럼 나머지 두 근의 합이 얼마야? 2야. 그러니까 이걸 알면 사실은 이 문제는 풀 필요도 없는 문제예요. 지금 말한 거 연결되겠니? 4차 방정식에서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야. 그런데 문제를 딱 보고 그걸 쓸 수 있네? 그럼 끝난 거지 사실. 여기서의 모든 근이 4개인데 모든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래.
그렇게 했더니 2야. 그런데 어딘가 두 개가 하나는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둘 더하면 0이니까 나머지 두 근의 합은 2네. 이러고 끝나는 게임이라고 이게. 교과 외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연습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냥 연습. 우리가 이제 원래는 어떻게 풀어라? 조립제법으로 풀고 근이니까 대입해서 풀고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안에서 근이 4개 나오니까 실근의 합이 얼마냐? 허근의 합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야 이 멘트가 있어야 그냥 모든 근의 합이 2예요라고 하는 교과 외의 내용에 접근이 안 되는 거야. 참고로만 흔히 이야기를 해준 거야. 그래서 실근의 합과 허근의 합을 특히 4차에서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서 끝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 자, 이런 스토리들입니다. 자,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마이너스 3이다. 어디까지 읽혔어? P값 구했네. 나머지 두 근의 합을 구하세요. 그럼 마이너스 3으로 조립제법 쓴 다음에 나온 2차식에서의 두 근의 합을 쓰면 되는구나. 바로 됩니까? 4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2일 때 나머지 두 근의 곱을 구하세요. A가 저 앞에 있지 지금? 그러니까 조립제법 쓰는 게 그냥 근을 구하는 거랑 그렇게 편하진 않다. 근데 하지만 나머지 두 근을 구하세요가 아니잖아. 나머지 두 근을 구하래? 아니, 나머지 두 근의 곱을 구하래잖아. 그러면 이 조립제법이 다 있다는 얘기지. 4, 3, 2, 1, 0. 두 근이 마이너스 1. 과 2. A는 마이너스 3인데, 자, 그러면 두 근의 곱은 어디 있어? 이건 거 알겠어? 자,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3인 걸 알면 바로 여기서 풀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각각 마이너스 1과 2를 대입해서 푸는 그 연립방정식 A가 얼마, B가 얼마, 는영 여기서 A, B를 찾았다 하더라도 조립제법은 다시 해야겠죠. 어차피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야. A, B를 찾는 거는 맞지만. 그러니까 나머지 두 근에 대한 존재를 하는 거는 이 조립제법의 풀이가 가장 편하게 맞다 이런. 어차피 A, B를 찾아도 조립제법을 통해서 근을 구해야 돼. 우선 이해됩니까? 자,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5번 이후의 문제가 여러분들 내년에 시험 대비에 키가 되는 내용이고요. 이제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앞에 있는 4번까지의 접근이 무난하다는 좀 가정을 하는데 따라오만 했어? 따라오만 했어? 많이 피곤해야 돼. 자, 여기서부터 뭘 봐야 되냐 하면 3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 3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 자, 다음과 같이 일단 선생님이 기본 3차에 대한 근을 소개를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이렇게 생긴 애가 첫 번째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된 게 있다 그랬어, 그치? 그러면 인수분해를 쭉쭉쭉 했다면 그냥 이게 찾아지니까 문제가 없단 말이야. 자, 그 다음은 이 세 개 중에 두 개가 같아. 그래서 A의 x-알파와 x-베타의 제곱을 가질 수도 있다. 그 다음은 세 개 중에 두 개가 허근이 될 수도 있다. 허근의 대표적인 식을 그냥 이렇게 써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식. 자, 그러면 이 어떤 형태가 될지의 첫 번째 단추는 어디서 나오냐? 어떻게든 뭘 찾아야 된다 그랬어? 고차 방정식 풀 때는 대입하여 0이 되는 얘를 찾아야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대입하는 0이 되는 거를 찾자. 이것이 무조건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대입하여 0이 되는 애를 찾았어. 무조건 있는 거야. 대입하면 0이 되는 애는 무조건 있는 거야. 3차는 무조건 실근 갖는다 그랬잖아. 그럼 무조건 대입하는 애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 뒤에가 뭐가 될 거야?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2차의 형태가 남겠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2차식에 대한 걸 가지고 앞에 있는 1차하고 섞어서 해석을 하는 거야. 이게 섞어서. 그러면 요 2차가 가질 수 있는 해의 종류는 몇 가지? 2차의 해의 종류 몇 가지? 세 가지. 뭐뭐뭐 서로 다른 두근, 중근, 허근. 그러면 얘가 서로 다른 두근, 중근 또는 허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얘하고 같이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알파하고 원래 얘는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졌지만 그 서로 다른 두 근 중에 하나가 얘랑 같을 수도 있다 없다? 같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이 앞에서 찾아낸 애를 제외한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질 거냐? 앞에 있는 애랑 같은 게 하나 포함된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질 거냐? 라고 하는 세부적인 두 가지 관례가 또 있다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 알파하고 섞어서 최종적인 모습은 앞에 있는 애가 중근일 수도 있구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앞에 있는 애랑 상관없는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올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게 있는 거야.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더라도 얘가.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이 2차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데 그 서로 다른 두 근이 얘랑 다르면 최종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 걔가 얘랑 같은 걸 하나 가지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게 된다. 얘가 자체적으로 중근을 갖는 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게 된다. 이런 식으로 요 2차가 나오는 형태를 해석한 걸 같이 종합해서 3차의 근을 해석하세요. 이런 뜻인 거예요. 문제로 가볼게요. 다시. 다음에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자, 뭐부터 찾으라고 했어? 대입하면 0이 되는 애 무조건 찾으라고 그랬지? 반드시 있다 그랬지? 저기 t라는 게 있어도 반드시 있어. 얼마 대입하면 0이니? 조진식 x에 얼마 대입하면 0이야? 보여야 돼. 왜 책을 봐? 날 봐. 날 봐. 관유. 자꾸 책 보더라. 왜 나 안 봐? 나하고 얘 봐. 꼭. 쌤이 책이랑 다르게 떠든단 말이야. 어쨌든 같은 거 떠들고 지금 다른데 떠들었지. 진짜 또 나보러 온 거야. 책 지금. 지안아 얼마 대입하면 0이야? 보이니? 아니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마이너스 1이라고 대답하니? 들었어? 넣어봐 그럼! x에 마이너스 1이면 0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해야지. 듣고서 왜 그냥 그러려니 해? 이제 마이너스 1이니까 0인 거 보여? 그래! 뭐 아니 종을 받았으면 써먹어야지. 제가 마이너스 1이래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마이너스 1이 0인 거 보여? 아니 여기 문자가 있지만 얘들아 문자 있으면 더 쉬운 거야 사실은. x에 얼마 대입해갖고 걔랑 얘랑 더하면 2p도 사라져야 될 거 아니야 0 되려면.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문자가 섞여 있었어도 x 자리에 풀마 1이나 2 같은 거 대입해서 이 문자가 있는 애만 딱 0 되는 게 얼마지 찾으면 전체가 0이 나옵니다. 쫄면 안 돼. 문자 나왔다고 항상 쫀다. 그게 문제라 그랬잖아 고등부 수학할 때. 문자가 나와도 3차 방정식을 푸는 원칙은 어떻다? 똑같다. 3차를 대하는 원칙은 똑같다. 근을 찾으려면 뭐부터 하라 그랬어? 풀마 1 대입하라 그랬지? 풀마 2 대입하고. 물론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그것만으로 안 되는 애들이 있어. 그건 이제 나중에. 자, 그러면 대입하여 0인 걸 찾았어요.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 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잖아. 1이 아니고.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반드시 얘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찾고 나서 지금 나와 있는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p까지 온 거야. 여기까지 왔지? 그러면 이 식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p가 어떤 형태냐, 그걸 묻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한테는. 그걸. 그러면 전반, 이게 이 식이 중근을 가지려면, 얘가 중근을 가지려면, 자, 첫 번째는 자체적으로 얘가 뭐면 된다? 그지? 두 번째는 얘는 서로 다른 두 근을 갖지만 그 두 근 중에 하나가 누구면 된다? 앞에 찾은 x 더하기 1이면 결과적으로 중근을 갖는다, 이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물론 3중근을 갖는 이야기도 있는데 3중근 스토리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3차가 중근을 가지려면 그 중복되는 근, 완전 제곱이 되는 애가 누구냐? 내가 찾은 애가 있을 거냐? 아니면 얘가 자체로 중근일 거냐? 이렇게 있다는 소리인 거야. 그러면 이 첫 번째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자체적으로 중근을 가고 있는 거니까 이 2차식이 중근을 가져요. 뭐야? 2차식이 중근을 가져요. 뭐야? 무슨 식 써야 돼? 판별식. 판별식이 뭐다? 0이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 1번의 경우 p가 8분의 1인 거야. 자, 2번에서는 뭐라 그래야 돼요? 이 2차식이 어느 근을 가지고 있다.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갖고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다? 0이다. 그렇게 해서 p 값이 두 개가 이렇게 얻어집니다. 해석되겠니? 자, 그러니까 3차의 해석인데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 이 2차에 대한 것을 같이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기억. 3차 안에 2차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느껴야 돼요. 자, 다음 3차가 중근을 갖도록. 자, 똑같은 거야. 얼마 대입하면 0이야? 이거 보면 끝난 거라니까. 문자, 그치? 훨씬 쉬운 거야. 1 대입하면 0이야. K가 사라져야지. 자, 1 대입하면 0이야. 자, 그럼 가보자. 3차 항, 2차 항, 1차 항, 상수 항. 그러면 x-1,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 플러스 2까지 왔네. 자, 해석. 중근을 가지려면, 자, 여기 요 녀석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다? 완전제곱. 두 번째는 뭐다? x-1이라는 근을, x-1 인수. x는 1이라는 근을 갖는다. 똑같죠? 이해됐니? 자, 3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데요. 허근을 갖지만 뭐부터 찾는다고? 실근 하나 먼저 찾는다고. 얼마 대입하면 0이니? 마이너스 1. 얘하고 얘만 보면 된다 했어잉?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야. 3차 항, 2차 항, 1차 항, 상수항. 자,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x 플러스 1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k는 0까지 왔다. 자, 그러면 허근을 가지려면 누가 허근을 가져야 된다? 얘가 허근인 거지. 앞에 실근이 있으니까. 자, 그럼 얘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인 거예요. 자, 그러면 뭘 풀어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걸로 끝. 자, 3차 안에서 2차가 있다. 뭔지 알겠어? 이런 거 알겠어? 자, 세 근이 모두 실수가 되도록. 자, 이제 예상을 해보세요, 이제. 우리가 대입하여 0이 되는 거 중에 0곱부 3개? 4개 했는데, 세 근이 모두 실수, 어떡하라는 거지? 이제 여기까지, 얘가 대입하는 거 찾아서 1차와 2차 능력까지 오는 거 이제 다 예상돼? 그러면 여기서 이미 실근 하나 찾은 거고, 여기서 실근 가지려는 거잖아. 판별식은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개수와 상관없이 실근입니다. 여기서 서로 다른이 아니라 세 근이 모두 실근. 그러면 여기서 실근 가져야의 조건은 판별식은 0 이상이 됩니다. 오케이? 서로 다른 나오면 거기서 또 힘들어요.
귀찮아요. 서로 다른 나오면. 서로 다른 있어야 되는데 없네. 연습 문제 있나 보다. 자, 활용 문제입니다. 어느 정육면체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각각 4 늘리고 높이를 2 줄였더니 부피가 다한 것 같다. 처음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 길이를 구하세요. 할만할 겁니다, 이거. 처음에 정육면체가 있었대. 자, 처음 정육면체의 한 변 길이를 구하래. 그럼 x라고 하자.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었대? 가로와 세로가 4씩 늘었대. 높이는 어떻게 됐대? 2가 줄었대. 됐죠? 그렇게 했더니 이 직육면체의 부피가 128이 되었대.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는 128. 자, 식 나온 거 되겠습니까? 그러면 요 3차 방정식 전개한 다음에 인수분해해서 근을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식을 세웠으니까. 3차 방정식이니까 주로 부피식이 나와요. 직육면체나 뭐 정육면체나 구나 원기둥이나 이런 부피가 나와요. 그래서 다음을 풀면 되는데 나 푸는 거니까 생략할게. 3차 대입하여 0이 되는 걸 찾으면 되십니다. 이건 될 겁니다.